오늘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확실한 경찰의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상기하는 의미로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공개되었던 여러가지 자료들과 단서들을 모아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소방직에 근무하는 H씨와 만나 재혼을 합니다. H씨는 전 처가 세상을 떠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사람이었고 고유정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둘은 제주도에 사는 각자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2018년경 청주로 올라왔고 아이를 제주도에서 청주로 계속 데려오려고 했으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28일경 H씨의 아들만 청주로 올라옵니다. 원래 이날 고유정의 아이도 청주로 올라올 예정이었으나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졸업식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 3월 1일경 고유정과 현 남편 H군은 유치원 입시 설명회에 참석했고 일과를 마친 후 저녁 7시경에는 고유정이 해준 카레를 먹었습니다. 당시 H군은 카레가 맛이 없다며 절반 정도만 먹다가 먹지 않았고 밥에 김을 싸서 먹었습니다. 이날 아버지는 카레를 모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아이에게 준 뒤 마시게 했고 아이는 10시경 잠에 들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현 남편 H씨에게 고유정은 음료를 갖다 주었고 둘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고유정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며 다른 방으로 먼저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책을 좀 더 보다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10분경 잠에서 깬 H씨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바로 옆에서 자던 아이가 이불을 크게 적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며 엎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란 H씨는 아이를 안고 바로 거실로 나가 거실에 있던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고유정은 화장을 모두 마친 상태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7분 뒤 119가 도착했으나 이미 아이가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 사건을 경찰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CCTV와 문고리 등을 살폈을 때 외부 침입이 없던 것으로 확인한 뒤 고유정과 현 남편 H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언론에 공개되었던 자료들을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 시각. 우선 사망 원인에 대한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약물이나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몸에서 구타 흔적 및 외압으로 발생한 상처는 없었으며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라는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추가 자료 조사를 합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10분 이상 몸 전체에 외부 압력이 가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매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침대의 한쪽 면이 누가 누른 것처럼 푹 꺼져 있었던 점, 아이의 얼굴에 이불 누빔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던 점 등을 들며 누군가 몸에 올라타 부드러운 것으로 아이의 얼굴을 심하게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찰은 국가수 추가 확인 결과 아이 몸에 있는 시반과 기타 증거들을 조합했을 때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5시 전후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피가 중력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 검은 점 형태를 띠는 것을 시반이라고 합니다. 시반이 생성되려면 사망 후 최소 4시간 이상이 필요하며 아이는 10시 10분경 발견되었으므로 국가수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사망 추정 시각을 밝힌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누군가 아이의 몸을 눌러 압착에 의한 질식사를 만들어내었고 이 모든 일은 새벽 5시 전후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유정과 현 남편 H씨의 당일 행적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현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허리가 다쳐 잠시 소방공무원을 쉬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은 고유정이 타다 준 음료를 마신 뒤 갑자기 몽롱해져서 잠에 들었고 푹 자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건 00시 20분이었다. 그리고 아침 10시경 일어나 아이를 발견했다. 이번엔 고유정의 당일 행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남편에게 감기 기운 때문에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말했던 고유정은
확인 결과 00시 05분까지 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각에 고유정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자고 글을 남겼던 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찰에서 고유정의 휴대폰을 데이터 포렌식 해본 결과 아침 7시 9분경 제주도 편 비행기를 예매했던 게 확인되었으므로 7시 9분에는 일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현 남편은 먼저 깨어있던 고유정이 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냐고 의문을 던지고 있고, 고유정은 아침에 일어나 바로 방문을 닫아줬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3. 수상한 정황 증거들. 사건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일단 사건 발생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유정은 현 남편 H씨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경 계류유산을 하고 맙니다. 고유정은 계류유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부부싸움을 한 뒤 현 남편에게 말도 없이 10월 18일경 가출합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의 행동에 매우 화가 났고 자신의 아들인 H군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자 가출해 있던 고유정에게 엄청난 폭언이 날아옵니다. 네 새끼만 소중하니? 배 안에 있던 내 새끼는 생각도 안 하니? 그만 짓거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다 죽이고 끝내겠어. 진짜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등의 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둘의 사이가 어느 정도 그나마 원만해지고 나서 고유정은 가출한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꺼냅니다. 당신 잠꼬대 하더라고. 나 옆에서 잘 때 몸으로 누른다고 해야 하나? 막 힘에 눌리는 기분에 잠 깼는데 살짝 흔들어도 반응 없이 잘 자더라고. 라면서 남편의 잠꼬대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이는 약간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앞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H군 언제 데리고 올 거야? 빨리 데리고 와. 당신은 H군 챙겨서 데려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라면서 의붓아들인 H군을 빨리 데리고 오라며 재촉합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한 뒤 11월경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경 또다시 한 번 더 앞뒤 문맥과 맞지 않게 잠꼬대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3월 2일경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경찰은 여러가지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고유정의 이 같은 카톡 내용을 보고 나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현 남편의 잠꼬대로 인해 아이에게 발이 올라갔고 질식에 이르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범죄 분석가들은 남편의 몸무게가 65kg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사람은 자는 동안 힘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4살 아이, 한국 나이로는 6살짜리 아이가 남자의 몸에 눌려 사망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현 남편은 자신의 과실치사 혐의를 벗기 위해 병원에 직접 찾아가 수면 다원화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잠을 잘 때 정자세 혹은 좌측을 향한 자세로만 잠을 자며 아이가 있던 우측을 바라보며 잠을 자는 형태는 매우 극소수의 확률로 나왔다는 검사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 의문이 남는 고유정의 행동들. 고유정은 제주도에서 진행된 의붓아들 H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관념으로 봤을 땐 좀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주도 장례식에 현 남편이 가 있을 동안 고유정은 집안에 있던 아이의 피가 묻어있는 전기 매트와 담요 등을 모두 버리고 집안을 말끔히 치워놓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문자상으로는 청소하기 귀찮다는 말을 보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아이의 피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모두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자신의 친아들을 청주 집에 빠르게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졸업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으나 담당 어린이집 원장은 7세가 아니라 6세이기 때문에 고유정의 아이는 졸업 대상자가 전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원장의 말에 따르면 고유정의 할머니가 25일쯤 아이가 타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었다가 3월 1일경 다시 연락을 해서 아이의 엄마만 타지로 가므로 아이는 그 유치원에 계속 다닐 거라고 말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고유정은 애초부터 자신의 아들을 청주집에 데려올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부모님이 외로우실까봐 데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5. 애매한 현 상황. 현재 현 남편은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신 후 몽롱한 기분을 느껴 바로 잠들었다고 증언했으나 경찰이 현 남편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후 검사를 해본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 남편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이 3개월이 지나서 늦장 대응을 한 것부터가 문제이며 이미 커트와 염색을 2, 3회 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죄 전문가도 졸피뎀이 1회 사용됐을 경우 거의 검출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건 당일 남편이 졸피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현 남편은 고유정이 아이에게 먹인 카레에 졸피뎀이 섞여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내놓았으나 아이의 부검 결과상 약물이 검출되지 않게 되면서 이조차도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찰은 현 남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중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던 사실과 남편이 주장하는 타임라인에서 애매한 점이 발견되어 현 남편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들로서는 범인을 누구로 확실하게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현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의 늦장 대응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증거들을 없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나게 많지만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 사건이 말끔하게 밝혀져 범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누명을 쓴 사람은 억울함이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몰랐던 분이라면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중에 경찰에서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